안녕하십니까. 소개받은 박수성입니다. 작동이 되는지 한번 보려고. 안 되네. 제가 항상 고용도양이 매월 발표될 때마다 보는 통계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민간 비농업 취업자가 얼마큼 늘었는지. 이번에 전체 취업자는 16만 5천 명 증가한 거로 나왔지만 농림업 취업자가 8만 4천 명. 우리가 농업국가로 가고 있습니다. 8만 4천 명이 늘었고, 그 다음에 공무원이 3만 2천 명 증가했습니다. 이걸 빼게 되면 실제로 민간 비농업 취업자는 4만 9천 명 는 거죠. 사실 2018년 4월부터 이 민간 비농업 취업자는 7개월 쭉 감소하다가 11월에 처음으로 플러스로 돌아선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노동시장이 거의 붕괴됐다라고 얘기할 수 있을 정도로 심각합니다. 농림업 취업자는 1998년 이후에 매년 평균적으로 6만 2천 명씩 줄어왔어요. 그러던 것이 2017년 6월부터 플러스로 증가세로 추세가 전환된 다음에 계속해서, 그러니까 18개월째 농림업 취업자가 늘고 있습니다. 이 정권 출범과 동시에 농림업 취업자가 늘기 시작한 겁니다. 신기하죠? 네? 그러니까 이 정권이 의도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지만 탈원전 정도가 아니라 탈제조 농업화를 지향하고 있는 거 아니냐, 그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지금 우리 농업국가로 가고 있는 거예요. 농담 반 진담 반 말씀드리면, 왜냐하면 한 번도 는 적이 없던 2008년 9년 그 위기 때도 늘지 않았거든요, 농림업 취업자가. 그러는 것이 지금 농림업 취업자가 1년 사이에 8만 4천 명, 3년 사이에는 11만 명이 늡니다. 11월 기준으로. 근데 제조업 취업자는 17만 명이 줄고 있어요. 그러니까 제조업 취업자가 2015년 11월 기준으로 했을 때 17만 명이 줄고, 농림업 취업자는 11만 명이 늘고, 이걸 어떻게 우리가 이해해야 되고 설명해야 되느냐. 그러니까 사실은 농림업 취업자가 는다는 얘기는 제조업이나 서비스업에 들어가지 못하거나 거기에 탈락한 사람들이 떠밀려서 지금 취업하고 있는 거고, 그런 차원에서 이거는 정말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되는 건데 그런 심각하게 안 받아들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전체 취업자만 통계를 보고 있는데 실질적으로는 사실 민간이 중요하잖아요. 아까 일자리는 기업, 민간이 만드는 거니까 공무원은 세금으로 되는 거고요. 더더욱 정부 지원을 받고 대부분 비영리 단체인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이 16만 4천 명이 늘었습니다. 이것까지 보게 되면 취업자는 실질적으로 요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까지 제하게 되면 11만 4천 명 감소한 것으로 1년 사이에 실질적으로 그러니까 세금으로 만들어진 일자리 제외하고 그 다음에 농림업 제외하게 되면 11만 4천 명이 준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게 왜 이런 일이 벌어지냐 하면 최저임금, 이게 중요한 거죠. 그 다음 최저임금이 여기 보시기, 여기가 사실 균형이라는 얘기는 고용이 여기서 결정이 되면 이만큼 고용 수준이 유지가 되는 건데, 여기 최저임금이라는 건 여기 이거는 높인 거거든요. 높이게 되면 분명히 여기서 최저임금에서도 고용이 유지되는 이쪽에 있는 사람들, 이 고용되고 있는 사람들은 임금이 올라가는 거니까 당연히 소득이 올라가는 거죠. 그런데 이 최저임금이 이렇게 올라감으로 인해 가지고 고용이 감소되는, 그러니까 해고되거나 아니면 근로시간이 줄게 되는 사람들은 소득이 줄 수밖에 없는, 그러니까 이런 건 전형적인 내부자 외부자가 이해관계가 대립되는, 살아남은 사람들 내부자들은 인사이더들은 굉장히 유리하지만 여기서 탈락하거나 앞으로 고용을 생각하고 있는, 채용을 생각하는 취업준비생한테는, 학생들이나 이런 사람들한테 그 아웃사이더고요. 굉장히 불리한 그런 제도입니다. 여기는 조직돼 있고 여기는 조직이 안 돼 있는 거죠. 내부자 외부자 문제가 있고요. 또 다른 거는 우리나라의 좀 특수한 것이 이 최저임금은 밑에만 오르는 것이 아니라 우리 대부분의 직장이 호봉제이기 때문에 밑을 때리게 되면 이게 역전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다 위가 올라가는, 그래서 연쇄적으로 인상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계속해서 고용이 되는 사람들은 다 유리한 거예요. 밑에 있는 사람뿐만 아니라 그 위에 있는 사람들이 다 임금이 올라가는, 그래서 큰 효과가 있는 겁니다. 또 다른 거는 이 최저임금의 기준이 되는 것이
기본급 플러스 통상적 임금이라고 그러는데 최저임금 기준은 노동조합 입장에서는 어떻게 해서든지 축소하려고 그러고 이 통상임금이라는 거는 뭐냐면 초과근로수당의 기준이 되는 겁니다. 무슨 얘기냐면 초과근로수당이라는 거는 40시간 이상, 주 40시간 이상 일하게 되면 50% 할증을 받게 돼요. 그러니까 이 통상임금은 범위를 넓히려고 그러고 이 같은 노동조합이 이거는 줄이고 이거는 확대하려고 하는 그런 식으로 지금 반응하고 있어요. 이것도 사실은 말이 안 되는 거죠. 최저임금의 기준이 통상임금의 기준으로 같아야 되는데 노동조합 입장에서는 자기 편의적으로 최저임금 기준을 어떻게든 낮추고 그래서 사실은 이런 겁니다. 단적인 예로 2개월이나 3개월마다 지불되는 상여금의 경우에 최저임금 기준에는 빠져요. 그러니까 최근에 보도됐듯이 현대모비스에 연봉 5천만 원 이상을 받는 근로자들도 최저임금을 못 받는 그런 결과가 나옵니다. 시급을 계산하게 되면. 그게 뭐냐 하면 2개월마다 지불되는 상여금이 최저임금 기준에서 빠지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통상임금에 그게 들어갑니다 또. 2013년 12월에 대법원 판례에 의해 가지고 통상임금은 정기성, 일률성, 고정성에 의해 가지고 그게 들어가게 됐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느냐? 통상임금에서 그들의 경우에 근로시간이 40시간을 초과하는 그런 근로시간에 대해서는 50% 할증을 받을 때는 기준이 돼가지고 많은 할증을 받게 되는 거죠. 이게 사실은 노동시장에 여러분 전문적인 거지만 이게 사실 이런 문제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런 식으로 자기한테 유리하게끔 가져가는 거죠. 그러니까 최저임금 기준하고 통상임금 기준이 사실 같아야 되는데 유리하게끔 이런 이유 때문에 여러 가지 이유들 때문에 우리나라 최저임금은 그냥 시간당 7,530원이라 해서 그것이 7,530원이 그냥 다른 나라의 7,530원과 같은 성격의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굉장히 큰 임팩트를 우리나라한테 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되느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최저임금을 민감한 업종인 제조업, 도소매업, 숙박음식업, 기설관리, 교육서비스업에서 2017년 11월과 2018년 11월을 비교하게 되면 35만 4천 명이 감소를 했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농업 취업자는 굉장히 많이 늘었고 그리고 그 다음에 고용의 질이라는 면에서 주 36시간 이상은 30만 명 정도가 감소하는데 36시간 미만은 45만 정도가 증가하는. 그러니까 사실은 정규직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런 근로자들이 지금 줄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고용의 질도 지금 저하되고 있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또 3조 원 일자리 안정자금이 풀리면서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는 15,000명 증가한 것으로 나오는데 사실 이것도 허수인 것이 일자리 안정자금을 받으려면 고용보험 가입해야 되고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가족들이 누구 가족 종사자가 고용원이 돼야 됩니다. 피용자가. 그렇게 되면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는 당연히 줄고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는 늘게 되는. 그러니까 일자리 안정장을 받기 위해서 과거에는 가족들이 그냥 일을 하다가 이 가족들이 고용원이 되는 피용자가 되는 그런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거죠. 이런 것이 어우러져 가지고 올해 3, 4분기에 실질 처분 가능 소득, 그러니까 명목 소득이 아니라요. 그러니까 전체 소득이 아니라 사실 처분 가능 소득이 중요하고 그리고 그 1년 사이에 1.6%의 그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있었기 때문에 그걸 감안하게 되면 1년 전에 비해서 1분위 하위 20%는 11.7% 실질 처분 가능 소득이 감소했고 2분위는 5.6% 감소했고 3분위는 2.8% 그러니까 하위 60%까지 다 감소라고요. 아까 그래프에서 봤듯이 그 살아남은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굉장히 유리해지니까 상위 20% 상위 40%는 소득이 증가하는 이런 일이 벌어져서 소득 격차가 더 확대되는 그러니까 이 정부가 의도했던 거에 반대 결과가 지금 나오고 있는 겁니다. 네. 2분이 안 나왔어요. 다음 한 얘기가 없는 것 같은데 그러면은 요거는 농림업 취업자에 관련해 가지고요 그 연령별로 제가 표를 만든 겁니다. 이 재밌는 게 20대 30대 농림업 취업자가 는다는 겁니다. 이걸 어떻게 설명해야 됩니까? 우리나라 4차 산업혁명이 스마트팜이에요? 도대체 모르겠어요. 20대 30대가 농림업 취업자가 늘고 있다는 얘기는 제조업이나 서비스에 들어가지 못하거나 떠밀려가지고서 지금 저기로 가고 있는 거 아니냐.
그 60대 는다는 거는 은퇴한 사람들이 예를 들어 뭐 지역 후보에 편입이 되면서 건강보험료를 경감받을 수 있거든요. 농림업 취업자가 되면 50%까지 경감받으니까 그런 이유 때문에 설명이 되는데 20대 30대는 어떻게 설명해야 되느냐, 이거야말로 떠밀려서 한 거 아니냐, 이런 거죠. 그래서 취업준비생이었다가 돈이 많이 들고 그러니까 부모님이 고향에 내려오라 그러면 내려와서 텃밭에서 일하게 되면 주 8시간 일하게 되면 무급가족 종사자로 취업자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농림업 취업자가 늘고 있는, 사실 노동시장이 붕괴되고 있는 하나의 신호인데 이거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지 않은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강조하고 싶은 것은 노동수요는 파생수요라는 겁니다. 기업은 제품을 생산하기 위해서 종업원을 고용하기 때문에 제품 시장의 상황에 따라서 기업의 노동수요가 결정되는 건데, 그러니까 경제가 잘 돌아가는 일자리는 그 과정에서 적절하게 만들어지므로 일자리는 제품 시장이 활발해지는 만큼 늘어나는 결과 변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과 변수인 일자리를 취임하면서부터 일자리 정부라고 하면서 이거를 정책의 목표로 앞세움으로써 현 정부의 모든 경제 정책이 꼬이기 시작했다라고 한마디로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